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사 상용 한자 포함해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한자야 뭐 이렇게 한자를 뭐 모르시면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잠깐 좀 제외하고 한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두 문제 정도는 좀 새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2014년 1월에 발굴되었던 이러한 이제 유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우편번호제 실시한 거 요 두 문제는 이제 실제 수험생들 시험 보고 나서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었던 문제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일반적인 역사 기본서라든가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에서 벗어난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잘 보면 단서를 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보면은요, 좀 모르더라도 선택지를 어느 정도 좀 출제자 그래도 배려를 좀 해준 게 없지 않아 좀 있는 것도 꽤 있어요. 자, 1번부터 보시면은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으로 옳게 연결된 것. 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문화재 있죠. 문화재 보면은 이제 문화재 유형 보면 뭐 국보니 보물이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라서 사실 범위는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자, 문화유산 나오고 있죠. 자, 영산지는 여러분들 일종의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불교에서 행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무형유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창덕궁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형유산, 자, 강강술래하고 아리랑은 맞습니다. 이거 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종묘 제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무형유산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나올 법한 것들, 그래서 종묘 제례라든가 아니면은 뭐 강릉 단오제 이런 것들, 단오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크에크, 택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김장문화 이런 것들. 자, 요거는 다 이제 무형유산이 맞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록유산. 자, 훈민정음은 기록유산이 맞죠. 근데 해인사 장경판전은 이건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연유산 있죠.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자연유산이 맞지만 창녕 우포늪은 이거 아예 유네스코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우포늪은. 근데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면 이 세계적인 여러분들 기후와 관련된 국제협약으로 람사르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람사르 협약. 이게 이제 습지 보호를 위한 거예요. 람사르 협약이 습지 보호를 위한 세계적인 이제 국제 협약인데 이거 이제 람사르 회의가 한번 여기서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창녕 우포늪.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문제 2번.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사회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고려 시대는 관청, 소, 그러니까 향소 부곡할 때 그 소죠. 그래서 소수공업, 사찰, 민간에서 수공업 활동이 이루어졌다. 맞는 얘기예요. 자, 조선 초기에는 직전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직전제. 자, 이제 고려 말에 이제 과전법이 공포되잖아요. 그래서 조선 초까지 쭉 이어오다가 이제 과전법 하에서 이게 이제 토지 부족 현상이 심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요, 과전법 하에서는 전직 관리는 물론, 현직 관리는 물론, 전직 관리에게도 이제 조세 수취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전직 관리는 물론, 이제 현직 관리는 물론 전직 관리에게도 모두 수조권을 분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부족하죠. 그리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습을 하니까 뭐 수신전이니 휴량전이니 그래서 이제 직전법이 시행된 거죠. 세조 때 직전제. 세조 때입니다. 세조. 자, 이거는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 수조권 분급 대상으로 전직 관리는 빼고 현직 관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조권의 분급 범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확대된 거예요? 축소된 거예요? 범위가 축소된 겁니다. 틀린 거죠. 자, 3번,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15세기 말 전라도 지방에서 발생한 장시,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제 장시의 어떤 이러한 확산에 기여한 게 바로 등찜장수와 보찜장수를 합쳐버린 말 뭡니까? 보부상이죠. 보부상.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특정한 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보가 들어가는 거 이게 기금입니다. 보. 그래서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제위보 이런 것들은 빈민구제기금, 그 다음에 뭐 학보, 팔관보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장학재단 아니면 팔관보는 이제 팔관의 행사를 거행하기 위한 이제 기금, 이런 기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3번. 이거는 알면 그냥 맞추는 거고 모르면 이제
이제 선택지를 통해 갖고 추론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책은 1943년 개해약조 이후 조금씩 이완되는 일본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하기 위하여 성종 때 편찬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에 이걸 알고 있으면 그냥 맞추는 거예요. 일본과 류쿠왕국, 유구국의 이러한 여러 가지 뭐 풍속이라든가 정치, 뭐 지리 이런 거, 조선 초기에 일본에 대한 인식을 정리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숙주가 편찬한, 그러니까 선택지 1번의 해동제국기입니다. 그래서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알면 그냥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 내용을 지금 설명한 거니까, 해동제국기.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르면 이제 선택지를 통해서 한번 추론해 봐야 됩니다. 소격서를 폐지했다. 소격서를 폐지한 건 누굽니까? 조광조죠. 조광조는 여러분들 중종 때입니다. 중종. 그러니까 성종이라고 단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막 정말 이 순수하게 신숙주의 해동제국기 내용만 갖고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줬어요. 사육신 가운데 한 인물로 자, 그 다음 언제 일어난 겁니까 이거? 사육신. 노량진에 지금 붙여 계시잖아요. 세조 때죠, 세조. 그래서 이건 세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이상적인 정치규범인 주례를 참조하여 조선 건국전을 편찬한 건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이거보다 이미 한참 전이죠. 얘는 태조 때입니다. 태조.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문제 4번. 아, 이게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2014년 1월에 발굴된 거예요. 이게 경남 남해군에서 최근 출토된 이런 말 듣잖아요. 은제관식, 지금 이거 경남 남해에서 출토된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관에, 그러니까 투구 있잖아, 관에다가 장식하는 이제 은으로 만든 이제 이러한 장식품을 얘기합니다. 꽂는 거 투구에다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백제 후기죠. 사비천도 후에 백제 후기, 그러니까 이제 사비 시대죠, 사비 시대에서 이제 사용되던 건데 6등급 이상의 관리, 그러니까 이제 나솔, 6등급이 나솔이거든요. 나솔 6등급 이상의 관리들이 착용하던 거예요. 이거를 장식하던 건데, 그래서 이 무덤이 이제 6등급 이상의 나솔 이상의 좀 고위직이었다,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백제 거란 것만 알아도 사실은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거조차 이게 지금 뭔지 모르면은 상당히 난해하죠. 자, 그래서 가야, 고구려, 신라 어쩌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백제에서는 나솔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이거 사용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알면 쉬운데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워낙 그 최근 이슈를 문제로 만든 거니까. 자, 이건 5번은 그냥 준 거죠. 4번 어렵게 내서 사람들이 이제 뭐야 이러고 있는데 5번 하나 준 거죠. 그래도 부족 단위 평등 사회, 애니미즘, 샤머니즘, 그죠? 종교 발생한 거, 원시적 종교, 움집, 가락바퀴 뼈바늘, 이렇게 줬죠. 신석기 시대입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자, 6번도 평이합니다. 조선 후기 가족제도를 물어봤습니다. 가족제도. 가족제도와 관련해서 특히 뭐가 쟁점이냐면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쟁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부장 중심이었냐 아니었냐, 여성의 지위. 그래서 고려 때는 거의 뭐 사실상 여성의 지위가 거의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봐도 안 틀려요.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사실상 굉장히 그 남녀 평등이 많이 준수됐습니다. 이때까지는 남녀가 그래도 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축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제 종법 질서가 강화되고 가부장제적인 이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질서가 확립됩니다. 가부장제 질서가 확립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에 있어서도 장자상속, 그죠? 그다음에 여성은 이제 제사를 안 지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없다 집안에, 그럼 양자를 들여서라도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죠. 그 전엔 안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호적도 어때요? 호적부도 이때는 그냥 출생순으로 그냥 호적 팠어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 가부장제 질서 확립되면서 어디 여성이 남자보다 호적이 먼저 올라, 남녀별로.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맞는 풍속 보편화 맞고, 호적에 아들, 딸 구분 없이 출생 순서대로 기록한 건 이때 틀렸죠. 4대부 가문에서는 4대 봉사가 점차 사라졌다. 4대 봉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4대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 부, 아버지, 그 다음에 조부, 그 다음에 증조부, 고조부까지 이렇게 4대의 제사를 받드는 건데, 이게 훨씬, 이 제사를 받드는 게 가부장제 질서하고 훨씬 밀접하죠. 이게 보편화된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점차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4대 부가문에서는 틀렸죠. 남기 여가온이 점차 쇠퇴한 반면 친형제가 확산됐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고구려 때만 보더라도 대릴사회제의 풍속이 있잖아요. 남기 여가온.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처가살이라고 그냥. 처가살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좋은 풍속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었어요. 장모님이 해준 맛있는 밥 먹고. 그러니까 여자 집 가서 결혼해갖고 그래서 이제 살다가 따뜻한 밥 먹으면서 살다가 그러다 애가 커서 이제 성인이 되면 돌아왔단 말이에요. 남자 집으로. 그러니까 이제 처가살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가부장제 질서가 확립되면서 어디 남자가 여자 집에 얹혀 살아. 친형제도 결혼하고 3일 있다가 바로 이제 남자 집으로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 맞는 얘기입니다. 자, 7번도 단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서가 많아도 알아야 맞추죠. 모르면 뭐가 단서인지 모르니까. 방문국을 설치했다. 통리기무 암은 내에 방문국을 설치하고 신문을 발간했다. 이것만 하면 딱 나와야 돼요, 사실. 그래서 총재 민영모, 부총재 김만식 어쩌고 창간호를 발행했다. 그래서 이 한성 순보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방문국을 설치하고 발간한 신문이 한성 주보도 사실 있는데 날짜가 틀려요. 자, 그 다음에 한성 순보고 답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으로 평가받고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독립신문은 뭐예요? 최초의 민간신문. 자,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핵심만 볼게요. 그 다음에 황성신문은 뭐가 잘 나오냐면,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되잖아요, 여러분들. 을사조약. 그래서 을사조약이 체결됐을 때 이제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개 돼지 같은 인간들이 나라 팔아먹어서 원통해서 잠 못 자겠다. 그런 글을 쓰죠. 그래서 을사조약 이걸 강하게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이 시리아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썼죠. 시리아 방성대곡 장지연 황성신문.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방성대곡 장지연. 자, 이제 8번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을 주도한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여러분들 1894년부터 95년까지 이제 가보개혁 3차까지 이제 1895년은 이제 을미개혁이라고 그러죠. 을미. 근데 이제 1894년에 이제 가보개혁이 추진되면서 이때 이제 법적으로는 신문제가 폐지됩니다. 법적으로는 신문제가 폐지돼요. 근데 신문제가 이제 법적으로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이미 2008년에 가족관계 등록법 이런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호주제를 다 폐지하면서 점점점 남녀평등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가부장제적인 질서를 많이 없애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게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법적으로 신문제를 폐지했다고 기존에 차별받던 백정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단서를 말해드렸는데 천민으로 대우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평등해질까요?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던 차별은 하루아침에 안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신문제는 폐지했지만 사회적으로 차별이 존재했어요. 차별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차별철폐운동, 특히 이제 백정들의 차별철폐운동을 벌였던 게 바로 이제 조선형평사입니다. 그래서 1923년에 조선형평사가 설립돼요. 형평사가 23년에 설립되고 이들이 이제 차별철폐운동인 형평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형평운동. 됐나요? 자, 기억. 자신들만의 마을을 이루어 거주했다. 천민 집단처럼 상투를 틀거나 두루마기를 입을 수 없었어요. 천민, 지금 백정들 얘기하는 겁니다. 도살 및 고기 파는 일, 가죽신을 만드는 일, 유기그릇 따위를 만드는 일에 종사했다. 자, 맞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신분제도 관련해서 고려 때의 백정하고 조선 때의 백정이 신분이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몰랐다고요? 자, 고려와 조선의 백정의 지위가 다릅니다. 고려는요, 그냥 평민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농민을 백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는요. 도살업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도살업자들 천민이에요. 천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무개혁으로 법률상 신분의 구분이 없어진 게 광무개혁은 언제입니까?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 아간파천에서 돌아와서 이제 대한제국을 이제 탄생시켰던 1897년이죠. 광무개혁. 그래서 틀린 겁니다. 갑오개혁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1910년대가 아니라 1923년이라고 그랬죠. 조선형평사. 다 틀렸어요. 자, 9번이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근데 어려운 문제인데 선택지는 쉽습니다. 문제 자체는 좀 생뚱맞는데 생뚱맞다기보다는 여러분들 당연히 알아야겠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편번호제니까. 자, 쭉 보면은요. 기억 이전의 사회 모습. 참 우편번호제가 실시되었다. 근데 사실 뭐 깊게 해설할 건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우편번호제가 실시된 건 1970년이에요. 참고로. 197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월 4일입니다. 여러분들. 10월 4일인데 지금 이전에 우리 사회 모습이 이전에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건 1968년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흑백 텔레비전 방송이 처음 시작된 거는 1950년대 보급이 됐다가 60년대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맞는 얘기입니다. 인공위성 우리별 이게 딱 봐도 아닌 것 같죠. 인공위성을 발사할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우주과학 기술이 있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이유입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92년인데 그거 모르더라도 그냥 맞힐 수는 있겠죠. 그냥 상식선에서. 청계천 복개공사는요. 1958년에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끝난 거는 이게 넘어갑니다. 72년에 끝나긴 하는데 어쨌든 요 언저리가 있으니까 78년 여러분들 72년이 아니라 어쨌든 요 언저리가 있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우리별 1호 이건 아니다. 자 10번도 굉장히 쉽습니다. 뭐 이렇게 그림 나오고 이러면은 헉 하신 분 있는데 딱 보면 엄청 쉬워요. 자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까지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 자 여러분들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A동 103호가 있어요. 아파트 C동 207호가 있어요. 207호. 근데 C동 207호에서 A동 103호 밥그릇이 나왔단 말이에요. 밥그릇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얘네 집 가봤더니 이분 집 가봤더니 A동 103호에서 쓰는 밥그릇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둘의 관계가 정확하게 뭐 어디가 어디를 지배하고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최소한 이 둘 간에 어떤 교류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호우명 그릇입니다. 호우명 그릇. 광개토대왕의 호가 적혀있는 고구려 그릇이 호우총, 경주잖아요. 경주. 신라 땅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알 수 있죠. 그렇죠. 호우명 그릇. 임신석의 석은 신라에서 나온 거고요. 이제 화랑들의 어떤 맹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유교 공부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진흥왕 척경비 있죠. 창녕비. 이거는 가야 지역을 점령하고서 이제 순수 그러니까 척경 이제 삼은 거죠. 연가 7년명 금동열에 입산 고구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1번도 단서가 많죠. 일단은 뭐 김생 그 다음에 어쩌고 쭉 나오고 신품 4연이라 불렸고 그 다음에 도방을 확대하고 마별초와 삼별초를 조직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단서는 강화도로 천도했다. 최후죠. 최후. 몽골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초조대장경을 각성하였다. 자, 대장경은 여러분들 이제 초조대장경, 속장경, 제조대장경 이렇게 있는데 자, 초조대장경은 몽골이 아니라 거란격태 염원을 담은 거예요. 거란격태. 이때 거란격태 염원을 담았고 속장경이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짜집겠다 그러면 그렇죠. 여러 가지 참고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이 몽고 침입 때 불살라져요. 그래서 소실됩니다. 그래서 몽고 격퇴 염원을 담아갖고 이제 제조대장경, 제조대장경. 그래서 이른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이 이겁니다. 팔만대장경. 됐나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송나라에 널리 알려져 소화집은 박인양 이분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요. 박인양, 김근의 시를 모아서 그러니까 송나라에서 편찬한 거예요.
서방을 설치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유명 문신을 머무르게 하며 정권 운영의 고문을 담당하게 하였다. 봉사 10조는 최씨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앞섰죠. 최충원입니다. 최충원. 봉사 10조는 최충원.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저쪽으로 가볼까요? 이제 지우고, 자,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12번. 이것도 쉽습니다. 평이한 거예요. 그는 이익의 실학사상을 계승했다. 삼정의 문란을 폭로하는 애절행이라는 시를 남겼고, 마진,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죽었잖아요. 막 이런 걸로. 마진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켜 의서, 이게 바로 이제 마가회통이 이 마진을 연구한 거죠. 관홍소초는 누굽니까? 박지원이 쓴 농서입니다. 같은 이제 중농학자 실학자죠. 중농학파. 자, 그 다음에 의박유치는 이거 한참 전이죠. 세종대왕 때입니다. 이거는 의학서적이에요. 의박유치. 의학서적. 자, 그 다음에 흠음신서가 답입니다. 그래서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애절양 이런 것들 마가이통 다 정약용이에요. 의산문답, 의산문답 홍대용. 자, 홍대용이 쓴 겁니다. 일종의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학서적이다 이거예요. 과학서적. 됐고요. 자, 이제 13번. 자,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게. 삼국사기가 먼저 나왔죠.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니까 뒤에 나왔고. 자, 삼국사기는요, 여러분들 고려 인종 때입니다. 고려 이제 인종 때고, 김부식이 쓴 거예요. 김부식. 이거는 관찬이에요. 관찬. 그러니까 삼국의 어떤 정치사, 그러니까 삼국 정사를 얘기한 겁니다. 자,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 고려 이제 충렬왕 때 승려 이련이 쓴 거예요. 이련. 이거는 관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야사라고 하잖아요. 야사. 그러니까 야사. 이런 말 하잖아요. 관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격을 좀 보면은 삼국사기는 좀 다소 좀 보수적이고 좀 합리적입니다. 보수적이고 좀 합리적인 사관에 입각해 있고요. 좀 신라개성 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 지금 역사 교과서가 이제 대체로 삼국사기 내용을 많이 토대로 하는데 많이 비판받죠. 약간 좀 자주적이지 못하다 그래갖고 신라개성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에 비해서 삼국유사는요, 이제 굉장히 좀 민족적이고 좀 자주적인 이런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 다소 또 불교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어요. 불교적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최초로 수록되어 있습니까? 단군신화가 최초로 수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라향가 14수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국어 공부하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라향가 14수가 들어있다. 자, 삼국사기는 지금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이러한 이제 역사사라고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삼국 이게 접혀갖고 티켓을 너무 안쪽으로 집어갖고 안 보여요. 자, 삼국유사는 1215년에 삼국시대 이래의 고승의 전기를 모아 편찬했다. 이건 각훈의 해동고승전이에요. 각훈. 해동고승전.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삼척 두타산에서 집필된 책으로 우리의 역사를 서사시로 엮었다. 제왕운기. 이승유 제왕운기. 제왕운기. 자, 삼국사기는 현존한 우리나라 최고의 정사료 맞죠? 구삼국사를 참조하여 편찬했다. 맞는 얘기. 삼국사기는 신라개성 의식을 갖고 있죠. 신라개성 의식을. 틀렸습니다. 자, 14번. 자, 기억 니은. 자, 기억. 지금 누구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 못한다. 하물며 뭐는 우리나라 선유의 제사 지내는 곳인데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라를 좀먹는다고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서원 철폐하는 겁니다. 서원 철폐하죠. 서원. 서원의 본래 목적은 뭡니까? 자, 서원은 여러분들 이 선현에 대한 제사 있죠. 선현.
앞에가 어떤 유학자들, 그래서 선현에 대한 제사,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학문 연구합니다. 성리학 연구, 학문 연구. 양반 자제 교육 시키죠. 양반 자식 새끼들. 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외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재건하였다. 경복궁 재건, 흥선대원군 맞죠? 자, 노론의 정신적 지주인 만동묘를 철폐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만동묘는 명나라를 기리는 그런 이제 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선시대 수령의 자문기관은 이건 유양소입니다. 이건 달라요, 서원하고. 유양소하고 경제소하고 좀 잘 구별을 해놔야 됩니다. 유양소는, 그러니까 양반들 자치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양반 자치기구, 향촌 자치기구. 지방자치를 도모하는 거죠. 경제소는 이제 이 요양소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됐던 중앙의 연락기관입니다. 중앙의 연락기관. 틀렸어요. 자, 그래서 사익된 47소 외에는 모두 철폐하라는 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15번은 딱 보면 단서가 있죠. 뭐가 단서입니까? 명륜당. 이걸 보면 알아야죠. 명륜당. 그 다음에 대사성. 자, 기억을 다시 짓고 이색을 대사성으로 삼았다. 명륜당에 앉아 수업한다. 이게 뭡니까? 수업한다잖아요. 성균관이죠. 성균관. 자, 성균관이 이제 최고학부로 자리 잡은 것은 이제 여기 이제 답이 그겁니다. 그래서 답이 지금 1번이에요. 성리학. 그래서 공민왕 때 있죠. 고려 말 공민왕 때 기존에는 이제 기술학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르쳤다가 이제 다 분리시키고 유교만을 전담하는 겁니다. 공민왕 때 와서 유교만을 전담하는 거예요. 유교 교육만을 전담하는 명실공히 국가 최고 교육기관, 최고학부로서 이제 입지를 갖게 되죠, 이때. 자,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요. 조선시대 사원부 사관원과 더불어 3사. 자, 홍문관이죠, 홍문관. 3사는. 홍문관. 그래서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3사.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왕권을 견제했죠. 왕권을 견제했다. 자, 여러 9년에 설치됐다. 양반 이상의 신분 입학 가능했다. 향교입니다. 향교. 여러 9년에 설치했던 건 향교. 칠제를 두어 학문을 전문화시켰다. 양형부를 뒀다. 국자감이죠. 국자감. 됐나요? 16번. 아, 이거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런 건. 아까 그 우편번호제 이런 거하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교통과 통신. 그러니까 이제 다 맞는 얘기인데 3번은 뭐가 틀렸냐면 옛날에도 똑같은 거 이게 틀린 답은 아니었는데 이 선택지가 나온 적이 있어요. 비슷한 게. 자, 우리 이제 교통통신제도로 조선 초기에는요. 뭘 운영했었어요? 불 붙였잖아요. 이제 국경선에다가 곳곳마다 뭐라 그래요? 그걸 위급한 일 있으면 저게 움직임이 이상하다. 불 붙였잖아요. 봉수제를 운영했어요. 봉수제. 봉수제. 불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그래도 문제가 많아요.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불 붙이는 거. 비용은 어떡할 거예요? 벌써 그것부터. 이게 임진왜란이 이제 1592년에 일어나고 이어서 이제 또 적군이 퇴각한 척하면서 다시 쳐들어오는 게 그게 바로 정유재란이죠. 정유재란. 그래서 1597년에 정유재란 당시에 이 봉수제만 믿었다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개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봉수제는 안개라든가 이런 기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고 이러면은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입한 게 파발제도죠. 파발제도. 파발제. 그래서 이제 파발을 곳곳에 설치해갖고 연락기관을 두는 거죠. 거기에 이제 관리들이 타는 말을 또 파발마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위급한 일 있으면 사람도 뛰어가고 때로는 이제 말 타고도 가고 이래갖고 곳곳에 빨리빨리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도 전달하고. 자, 그래서 조선 초기의 중앙과 변방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군사통신수단으로서 파발제도는 후입니다. 조선 초기가 아니라 후기예요. 이거 지나고 나서. 그래서 초기에는 봉수제였어요. 자, 17번. 밑줄 친 왕이 실시한 정책. 이거는 굉장히 홍지전서 모르더라도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 완화, 통공정책. 뭐예요? 정조죠, 정조. 정조가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좀 트인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비
이제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신해 통공하잖아요. 신해 통공. 신해 통공.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유기전만 빼고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그러니까 이제 독점 판매권 다 철폐시키잖아요. 상공 활성화시키려고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독점 판매권을 다 철폐시키는 왕입니다. 그래서 많이 튀었어요. 혁신적이고. 인문종합지리서인 신증 동국유지 승남 중종. 창덕궁안의 명나라 신종을 제사하는 대보단 숙종. 자, 신문고 부활한 건 영조. 그죠? 4번이 답입니다. 왜 규장각 이런 거 딱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 수원화성 이런 얘기 나오면 다 정조예요. 그 다음에 뭐 장용형 뭐 이런 것들 다 정조죠. 자, 18번 국사 마지막. 자, 다음 서술 뭔가 맨 밑에 보면 갑신정변 이렇게 했대요. 갑신정변을 주도했으면 분명히 뭐 몇 명 좁혀집니다. 그런데 결정적 단서가 있죠. 결정적 단서가 어디 있습니까? 홍순목의 들자들로 홍씨죠. 홍씨. 홍씨잖아요. 홍용식입니다. 결정적 단서죠. 자, 보시면요.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으로 갔다 사절단을 뭐라 그럽니까? 조사시찰단으로 일본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미국 방문했다. 우체국 방문했다. 미국 보빙사. 그죠? 미국 보빙사. 그쵸? 그 다음 홍영식이 간 건 아니지만 여기에 오답이기도 하죠. 그래서 청나라에 이제 파견한 게 영선사죠. 영선사 이제 청나라에 파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옳지 않은 것 3번이 왜 틀렸냐면 학도와 공장 수십 명을 이끌고 청나라 가서 군, 전신전화 등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였다. 이건 영선사고요. 대표 인물이 바로 김윤식입니다. 김윤식 이런 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상용한자 두 문제. 이 19번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논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나 맹자 이런 유교 주로 서적에서 어떤 어록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물론 다 어록이긴 하고 그러긴 하지만 어록이나 아니면 어떤 고사성어 이런 것들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조사를 물어봤습니다. 조사. 왜 틀렸는지도 아마 이거 뜻을 알고도 못 풀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조사를 물어봤어요. 조사. 그래서 자, 1번 보시면요. 가정맹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량약고어구, 그 다음에 3번 청출어람 많이 들어보셨죠? 청출어람, 이첨어람. 그 다음에 4번에 빙수이지 이하노수인데, 지금 왜 2번이 틀렸냐면 여기서 말하는 있죠. 이게 어가 어조사인데 나머지는 다 뭐뭐 보다의 뜻이에요. 뭐뭐 보다의 뜻인데 이 2번에 있는 것은요. 이건 뭐뭐 보다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뭇은 뭐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들어갈 거는 여러분들 맨 처음 씌워보시면 왕우장상 영유종호, 그래서 이 영자 들어가야 됩니다. 편안할 영자, 이게 편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왕도, 흥이, 백성영,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영계, 위구, 그 다음에 무리, 우후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렇게 보시고 뜻풀이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 보시고 뭐가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만 좀 체크를 하겠어요. 그래서 19번 한자 같은 게 어떻게 다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 그래서 문제 유형 파악하는 이 정도로 좀 살펴보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한국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어떤 이 경향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사에서 두 문제 그거 빼고는 다 어딘가에 다 단서가 있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오히려 선택지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문제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평이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 몇 개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해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